혹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품을 안 드셔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아니면 유산균이라고 하는 제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그냥 과학이고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실제 삶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압축 제가 이제 2시간들을 다 총론적이고 좀 이제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좀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드셔보셨던, 그리고 지금도 드시고 계신 그 균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잘 감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용어,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먹는 제품에 있는 살아있는 균이 있다면 그 균을 저희가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이 균들이 먹는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균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물질들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 포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피더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기원을 한 거죠. 이 비피더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 서브스피시스 락티스 해서 BB12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그 덴마크의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일종의 우유에서 발견된 유산균인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이 메치니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치니코프가 그 불가리아의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라고 하는 그 균이 불가리아의 농부들이 먹는 그 요구르트에 그 균이 들어있고, 그 균이 불가리아의 농부들의 장수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 발표한 그 예전에 그 논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원한 게 이제 메치니코프, 그 사람 이름을 딴 거고, 거기 균, 불가리스 이런 게 다 이런 균들과 관계된 이런 제품들이 전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마켓 리서치에서 한 걸 보면 2023년까지 균들 시장이 약 여기 640억 달러죠. 그리고 균들이 먹는 프리바이오틱 시장이 약 75억 달러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치를 내놨고요.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음식하고 음료수,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 보충제 형태로 섭취를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음식 속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김치를 만들더라도 김치를 발효하는데 쓰는 종균, 이건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애완동물들도 거의 다 먹죠. 애완동물 먹는 먹이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가축용 사료에도 프로바이오틱스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올리고당들이 사실은 다 프리바이오틱스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들과 관계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지금 자체도 엄청나게 크게 형성되어져 있고 마켓은 점점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의학에 접목해서 가고 이런 규모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다 보니까 질 관리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보면, 그래서 이거는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보통 그냥 마켓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16개를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 라벨링 되어져 있는 균들이 실제로 들어있는지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16개 중에 only one.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드시는 것들을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정의를 먼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적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적정량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00억 개 이상의 균이 들어있는 제품.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그런 거는 다 만족을 합니다. 적혀있는 라벨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건강상의 이득이 있어야 된다. 남들 먹으니까 나도 좋겠지 하고 막 먹는 게 아니라 균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에 대한 이득에 연구되어져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목적과 잘 맞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가 모유고요. 하나가 똥입니다. 똥. 이게 제가 똥을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서 달팽이 사진을. 근데 이런 똥이 가장 건강한 똥입니다. 똥 얘기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토끼를 보시면 토끼가 두 가지 똥을 싸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이런 똥이 하나 있고 이런 똥이 하나 있습니다. 토끼가 뭘 열심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토끼를 딱 잡아가지고 위를 딱 잘라보면 위 안에 풀이 가득 들은 게 아니라 똥이 가득 들었죠. 이게 초식동물 중에는 위에서 발효를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는 위가 4개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들, 그 다음에 토끼와 같은 동물들은 대장에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흰 것이 후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토끼가 먹은 그런 거친 음식들이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영양가 있는 비타민, 필수 영양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장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먹어야지만 자기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힌드거 퍼멘터라고 하는 이런 후장에서 발효를 하는 초식 동물들은 다 자기 똥을 다시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맹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위를 지나서 소장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먹은 풀이 내려가서 바로 이 시컴이라고 하는 맹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세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다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영양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다시 대변으로 나오면 그 똥을 다시 먹어야지만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토끼가 싸는 똥을 보시면 이건 진짜 버리는 똥이고요. 이거는 다른 똥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코트롭이라고 하는데 이 세컴에서 만들어진 맹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맹장에서 만들어진 다른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똥을 먹는 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똥파리.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나비도 이렇게 똥을 먹습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 코끼리, 판다, 코알라, 그 다음에 하마, 그 다음에 햄스터, 기니픽,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두더지의 일종인데, 두더지쥐의 일종인데, 얘네들도 다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생물을 먹어야 하거나 미생물들이 만든 영양소,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나 이런 것들은 세균들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먹지 않으면 섭취할 수가 없죠. 영장류도 먹습니다. 자, 전역적으로 고릴라죠. 고릴라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똥입니다. 자기 똥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동료들이 싼 똥을 이렇게 먹습니다. 영양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데이터를 쭉 찾아보면 예전에는 의사들이 먹었습니다. 진료의 차원에서 환자의 똥을 맛을 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똥을 먹었다는 문헌들이 있는데 바로 이건 이제 아랍에 사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전형적으로 세균성 이질, 우리가 세균성 설사병에 걸리면 낙타의 프레쉬, 신선하고 따뜻한 낙타똥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설사병에 걸렸는데 실제로 낙타똥을 먹고 나았다고 하는 보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입증이 된 거죠. 먹어서 아까 말한 대변 이식을 다른 형태로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소똥이나 이런 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초식동물의 똥은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거든요. 제가 한 2주 완전 채식을 해봤는데 정말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낙타똥 먹으려고 맘 먹으면 먹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먹진 않았을까? 예.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임스 홀트테드라고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사이고 되게 유명한 영양학자입니다. 이분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비타민 B12라고 하는 비타민 B10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육식을 해야지만 가능해서 그러면 채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섭취할까 해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엄격하게 채식하는 이란 사람들의 찾아가서 쭉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저희 계신 분들 다 어릴 때 이렇게 대변 뿌려가지고 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대변 모으는 대변통입니다. 이걸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변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다 보면 대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이나 이런 영양소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채를 씻어 먹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씻어 먹습니다. 그래서 잘 씻지 않기 때문에 야채에 묻은 똥을 일부분 간접적으로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 B12 결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낸 논문이고요.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의 장하고 똑같은 식물의 기관이 있는데 식물의 뿌리가 그 뿌리에 있는 세균들의 생태계가 우리 장 내 생태계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 뿌리 채소를 먹을 때 그거를 다 깎아내고 먹으면 사실은 이제 균을 먹을 수 없지만 대충 씻어가지고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균들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으로도 채식을 통해서 그런 영양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싸는 똥을 실제로 물 빼면 반은 세균이고요. 반은 소화 안 된 섬유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안 먹으니까 변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900g 가까운 똥을 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딱 말려가지고 반이 다 세균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세균들을 끊임없이 뱃속에서 키워서 버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세균들은 20분이면 분열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이콜라이, 대장균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분열하죠. 하루면 그 개체수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개체수가 됩니다.